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즈입니다. 오늘은 건축에서의 컴퓨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건축학과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CAD, 스케치업, 라이노, 레빗, 트윈모션, 루미온, V-ray,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컴퓨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도면을 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는 오토캐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칠 때는 오토캐드,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면을 쳤으면 이거를 이제 모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3D로. 그래서 3D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드는 거. 이 형태를 만드는 프로그램에는 주로 스케치업, 라이노, 레빗 등등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이 끝나면 이걸 어느 정도 실사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이라는 걸 해요. 렌더링 프로그램에는 루미온, V-ray, 트윈모션, 키샷 등등을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까지 3D 작업까지 다 끝난 후에는 저희가 이제 마감할 때 패널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패널을 만들 때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등을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 4가지 부류로 나뉘어봤는데, 이거를 다 지금 제가 말한 프로그램들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 다 다룰 줄 알면 진짜 좋은 거죠. 그렇지만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4부류 중에 각 부류 중에 하나씩만 할 줄 알아도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3D Max라던가 이런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저희 학교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컴퓨터에는 이제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고 노트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큰 화면이 데스크탑이고 이렇게 생긴 거 노트북,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데스크탑 장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데스크탑 장점은 우선 화면이 커요, 노트북보다. 그래서 보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듀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 2개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용량이 노트북보다 크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얘를 들고 다니기가 힘들죠. 휴대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이거를 조립을 하거나 이제 연결을 할 때 선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노트북으로 이제 넘어가면 노트북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노트북은 이제 휴대하기가 진짜 편하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죠. 반면에 대부분은 노트북을 구입을 하시면 좀 무게가 나가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요. 문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마우스 그냥 이렇게 쓱쓱쓱 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꼭 마우스랑 충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발열이 심해서 노트북 밑에 이제 쿨러를 또 같이 대줘야 돼요. 이제 이가 열이 심하니까 쿨러로 좀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그래서 저도 밑에 보면 이렇게 쿨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가 작고 화면도 작으니까 작업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여기까지 대탑과 노트북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번에 입학하는 새내기인데 노트북을 사야 될지 데스크탑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입학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건축학과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잖아요. 보통 1,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작업 양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설계실에 머무는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1, 2학년 때까지는 노트북을 쓰다가 이제 3학년 때쯤 작업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될 게 많으니까 이제 설계실에다 놓고 데스크탑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 2학년 때는 이렇게 노트북을 쓰다가 3학년 때는 이제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이제 데스크탑으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이제 3학년부터는 설계실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수업이 많아지고 근데 사실 이제 설계실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입학하시는 학교에 설계실을 보시고 뭐 환경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집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설계실에서 이제 설계를 할 건지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쓰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컴퓨터 사양은 종이로 쓰면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돼지같이 나오네. 좀 이렇게 줄여서. 안 돼. 안 돼. 왜 돼서. 아니 그냥 장단점을 먼저 얘기해. 그게 나을 것 같아. 장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너무 삽살개 같이 나오는데. 원래 머리가 그렇게 너무 생겼어.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거 한번 해줘요. 뭐? 나빠뜨. 이게 조금. GPU는 중앙 처리 장치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았죠. 맞겠죠. 오케이. CPU는 보통 인텔에서 만들어요. 인텔이 뭐예요? 회사 이름이에요. 여기서 만든다고? CPU를? 인텔이라 하면은 네.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나도 뭔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몰랐어. 회사예요, 회사. 그러니까 회사 이름인데 일단 설명에 앞서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양 부분에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사양을 볼 때는 간단하게 3개만 유심히 보시면 돼요. 이 3개가 가장 중요해요. CPU, RAM, 그래픽 카드. 사실 바로 어떤 걸 추천드려요 라고 딱딱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왜 이게 좋은지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살 때 도움이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세 친구 중에 CPU 친구를 먼저 볼게요. 이 CPU 친구는 중앙 처리 장치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CPU는 이제 거의 한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우리는 인텔 거를 거의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U라는 거는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i7 7700이라는 제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써놨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i7이라는 거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즈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핸드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거라고 하면 삼성에서 갤럭시 라인이 나오잖아요. 갤럭시 S 라인이 나오고 또 갤럭시 노트가 나오죠. 또 갤럭시 A가.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를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I는 인텔 할 때 앞에 I예요. 그러니까 이 7 같은 경우는 시리즈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7은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대는 또 뭐냐? 이것도 지금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 시리즈 중에 갤럭시 노트를 생각을 해보면 갤럭시 노트도 뭐 5, 6, 7 이렇게 뭐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걸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성능이에요. 성능이 이게 보통 가격을 결정해요. 이게 평소 글씨인데 제가 글씨를 조금 못 써요. 다 알아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앞에는 시리즈, 이 첫 번째 숫자는 세대짜리, 그리고 이 두 번째 7은 성능. 요거 3개만 알면 끝이에요. 뒤에 있는 0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00으로 끝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CPU에서의 결론. CPU 추천. i5에서 i7 추천드려요. i9도 있거든요. 근데 i9은 우리가 사기에는 비싸요. 우린 돈이 없죠. 뭐 i7을 뭐 사신다면 i7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있죠. 여기 세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핸드폰이 새로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도 새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뒤에 이 자리가 성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능만 높으면 괜찮은 걸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추천드렸던 i7에서 7700짜리를 만약에 산다. 이거는 가격이 대략 30만 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램이라는 친구예요. 이 램은 주기억 장치라는 아이인데 이것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의 모든 것들이 이 램을 지나친다고 보면 돼요. 거쳐간다고 보시면 되고 단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단위는 기가바이트 쓰고요. 뭐 몇 기가 이러죠? 이 몇에 들어가는 숫자는 2의 배수? 짝수로 보시면 돼요. 뭐 2, 4, 6, 8, 16, 32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램이라는 거는 두 부류로 나누면 사무용은 이제 문서 작업용이고 또 건축용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 사무용에서는 한 2기가, 4기가, 8기가 정도 쓰시면 돼요. 근데 건축용은 안 돼도 8은 넘어야 되고 뭐 8, 16, 3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도 8은 넘어야 돼. 그래서 건축용이 8을 넘어야 되니까 일단 8기가 가격은 7에서 8만 원이에요. 그리고 16기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인데 저는 16기가 추천드리고요. 뭐 높을수록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아까 그래픽 카드 얘기했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주로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곳이에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 지포스라는 건데 거의 한 98% 정도 이 지포스 거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아까 CPU랑 비슷해요. 이거는 DX1060하고 뭐 여기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는데 GTX라는 거는 아까 CPU처럼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리즈는 근데 별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이거보다 높으면 전문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전랑 똑같이 이 10이 세대고요. 이 6이 성능이에요. 앞에서 이제 성능이 높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으면 좋다. 그리고 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 90 이렇게 지나와서 지금은 10세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GTX 뒤에 오는 숫자를 추천을 드리면 1050에서 1060을 추천을 드려요. 이 1060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해드린 가격들을 합해보면 총 70만 원, 총 70만 원 정도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타 요소가 붙어요. 저거 3개만 사면 좋겠지만 저걸 뭐 관리하는 뭐 케이스가 필요하고 하드가 필요하고 하니까 기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케이스가 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2만 원 정도 하고요. 비싼 것도 있거든요. 비싼 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비싼 거냐면 좋은 거죠. 불빛 나오고 뭐 안에 투명하게 보이고 이런 거는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2만 원짜리에도 뭐 쿨러가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싼 거 싸도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다음으로는 또 메인보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메인보드는 쉽게 생각해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랑 아까 램이랑 그래픽카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꽂는 데를 이제 메인보드라고 해요. 얘네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뭐 땅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워박스 전원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전원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추천드리는 거는 600W 추천을 드리고요. 단 건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사셨을 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드가 있는데 얘는 그냥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500기가에서 1테라까지 있는데 이 정도가 5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SSD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트북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진화된 하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둘 다 설치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SSD 같은 경우는 256기가에서 뭐 많이까지 하면 512까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하드뿐만이 아니라 SSD까지 이제
설치를 하면, 특히 이 SSD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여기에다 하면 좋은 점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실행이나 저장이 빨라져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남은 거는 CD, DVD, CD랑 DVD 리더기. 필요하면 이거는 이제 설치를 하는데 요새는 CD나 DVD 잘 안 쓰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제 있으면 좋으니까 이거는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24인치 기준으로 막 브랜드 막 삼성이나 LG 이런 브랜드 말고 중소기업 얘기를 드리면 12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듀얼로 하고 싶은 분은 그럼 2대를 사야 되니까 24만 원 정도가 들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추정된 금액을 다 합해보면 약 114만 원. 근데 이 가격은 정말 잘 샀을 때. CPU 처음부터. 그래서 이 가격은 진짜 정말 잘 샀을 때 가격이고 어디까지 가냐면 13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스크탑 사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노트북도 비슷해요. 노트북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트북도 앞에 말씀드린 데스크탑 사양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앞에 설명드린 기능 참고하셔서 사시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노트북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어떤 회사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삼성, LG가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기능이랑 최대한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들을 보면 삼성 노트북은 120에서 130 정도 하고요. LG는 이것보다 약간 싸요. 110만 원에서 120. 이 두 회사는 국산이고 대기업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들 쓰더라고요. 아수스라는 회사가 있고 MSI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다 외국 회사고요. 이 두 개 가격은 100만 원대로 보시면 돼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것도 국산인데 한성 컴퓨터. 요거는 좀 저렴해요. 80에서 90만 원. 그래서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브랜드가 많은데 그래도 국산 걸 써야지 AS가 좀 잘 되지 않냐.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요즘에는 다 AS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가끔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외국 회사 아수스랑 MSI 거는 AS 받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가끔 듣긴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쓰면서 AS를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웬만큼 쓰시면 AS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험하게 다룬다는 분들은 국산 거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나는 뭔가 잘 쓸 수 있어 라시는 분들은 외국 회사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들 써요. 아수스랑 MSI. 그리고 이제 그래픽이라는 게 있죠. 내장 그래픽이 있고 외장 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는 CPU에 기본적으로 딸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그래서 외장 그래픽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디세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디세이 같은 거는 게임 노트북 위주예요. 근데 이것도 게임 노트북은 게임 노트북용을 사셔도 괜찮고요.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쓰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들은 다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새내기들은 싼 거 사세요. 어차피 나중에 한계를 느껴서 새로 사게 되거든요. 다시 바꾸게 되니까 3학년쯤 그때 돼서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을 때, 좋은 걸로 바꿔야 될 때 그때 좋은 걸로 사세요. 일단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호갱되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중에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더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내가 또 어떤 부류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서 절대로 호갱 안 당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호갱당한 사람들 중 한 명이거든요. 진짜 새내기 때 빨리 컴퓨터 사야 되니까 급하니까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알아봐도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니까 그냥 샀거든요. 솔직히 지금 후회 중이에요. 이 가격이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입학하시는 새내기 분들은 컴퓨터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